자,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질문.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빨간 점 두 점을 지나는 원. 이거 합해서요?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벌써 두 개는 있죠, 그죠? 또 없어요? 원이기만 하면 돼. 한번 이 두 점을 다 만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면 돼요. 크기가 커질 수 없잖아요. 가운데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뭔가 약수학만 너무 이상한데. 이런 원은 있겠죠? 또? 그렇게 해놔요. 뭐야? 가운데 이렇게 해서 또 갖다 놓으면 되겠죠? 뭐 이런 원도 있을 거고요. 몇 개나 있겠니? 아까처럼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지나는 거, 직선이 엄청 맞는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팁인데 그러한 원들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은 누굴까? 저도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 정확해.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다시요. 수많은 원 중에 빨간 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 원이 가장 넓이가 작은 원이에요. 알겠니? 요거를 지름으로 할 때. 당연해. 당연한 그럴 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넓이가 가장 작구나를 찾아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문제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수많은 노란색 원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아까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b'y, c'은 0이다 라고 하면 k라는 값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마찬가지로 k는 0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집어넣어. 좀 느리네.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에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 거야. 수많은 원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오지.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앞부분에 누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존재하지.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죠. 없어지면 x랑 y의 2차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정리를 하면 a 빼기 a 프라임의 x b 빼기 b 프라임의 y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얼핏 원이니? 이거 원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죠. 괜찮니? 그래서 돌아와서 두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k가 어떤 값은 피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은 피해야 돼요. 왜요? x제곱 y제곱 항이 없어지면 이거는 원이 되지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녀석이 되겠어요. 그게 뭐야? 그게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네,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누구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제서야 2원이든 2원이든 뭐 2원이든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식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x제곱 y제곱이 살아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정리됐니?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목은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현이 뭐죠? 현. 안 나와있지. 현 뭐야? 처음에 원에서 그렇지. 원 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그러면 공통현은 뭐겠어요? 공통 부분이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원 두 개 그려 놓았을 때 공통현은 아래쪽에서 표현해 볼까? 아래쪽에 원 두 개 그려 놓은 거 보이죠? 여기서 공통현이라는 거는 교점 연결한 이 부분이 공통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왼쪽 위에 있는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 내려와 있는 이쪽 원에 대해서도 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통현이다라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공통현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첫 번째 쌤이 그렸던 것처럼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게끔 하는 원은 빨간색처럼 무수히 많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겠죠. 원의 방정식 첫 번째 거 하나 가져오고 k라는 걸 써서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거 가져오고 는 0으로 연결한다. 그런데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인 건 피한다예요. 아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 항이 다 상쇄가 돼서 1차식으로 나와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괜찮니?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 할 겁니다. 직선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이 녀석을 얘기합니다.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공통현이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보기 1번 가보자. 주어진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값에 관계없으니까 k값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k가 힘을 못 쓰려면 k에 곱해져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도 이만큼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즉 앞에 식, 뒤에 식 모두 0이 되는 두 식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적어놓은 걸 이용해보면 앞에 있는 식도 0이어야 하고 k에 곱해져 있는 식도 0이어야 하니까 둘 다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건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연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둘 다 만족하는 x, y를 구한다라는 얘기니까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1차적 목표가 뭡니까? 미지수 줄이는 거죠? 미지수 한번 줄여볼게요. 그런데 깔끔하게 보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여요. 그럼 아래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니까 여기다가 4 뿅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연립 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6 빼기 6x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y를 찾아야 되니까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x값에 1을 집어넣으면 아래식에 넣는 게 좀 깔끔하겠죠? 그러면 아래식에 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을 만족하는 y를 찾으면 되겠고, 그러면 y제곱은 3을 만족하는 얼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좌표로 나타내면 1,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앞에 있는 식, 뒤에 k에 곱해져 있는 식 둘 다 x제곱 y제곱이 보이니까 원의 방정식 형태죠. 그래서 그 두 원을 그려놨을 때 여기 있는 두 교점의 좌표가 각각 얼마란 얘기야?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루트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만 더 해볼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를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타낼 건데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x 좌표 보면 두 점 모두 x 좌표가 그냥 1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가 1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어요.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의 길이 구하는 여러 가지 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공통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만 보고 갈게요. 공통현이라는 거는 두 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현이다라는 얘기로 오른쪽처럼 두 교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 AB는 왼쪽 원의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의 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개념이야. 뭐냐면 현이 이렇게 빨간색 선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조선 긋기를 꼭 합니다.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직 보조선을 꼭 그리자. 앞으로 보이면. 왜? 이렇게 되면 방금 그렸던 보조선은 수직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주어진 현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맞나요? 왜 그런지는 알죠? 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지. 네, 반지름의 길이 OA, OB는 같고, 근데 직각이니까 빗변이 되겠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고, 빨간색 보조선이 공통선분이잖아요. 그럼 얘는 R, H, S 합동이야. 그래서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아야 돼. 라고 해서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세요. 두 원의 공통현은 뭐 현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된다.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응용 문제 풀 때 요것들을 계속 이용할 거예요. 그럼 수직 얘기가 나오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있니? 수직이다. 그렇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또 중학교 내용으로 넘어가면 피타고라스. 그렇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기 2번 한번 봅시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어떤 원입니까? 어떤 원이야? 아이고 야야. 야야? 원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죠.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해야지. 원. 중심좌표 얘기하고
반지름이랑. 그렇지. 중심 좌표는 몇 컴마 몇? 너무 밑에 있지 않니? 정신 차리고요. 중심. 이거 중심. 설마 중심. 너무 밑에 있네. 그쵸? 뭔 소리예요? 중심의 좌표가 뭐냐고. 너무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런가? 자,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다. 중심의 좌표는 얘는 a, b를 찾으면서 얘는 왜 어려워? 0,0요. 네. 뭐 문제 있니 혹시? 아니 왜 있다고 쓰는 그럼 어떻게 써? 중심이 0,0인데 어떻게 써? x 빼기 0으로 써? 반지름의 길이는요?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원이야. 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의해서 잘린대요. 그럼 대략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의 좌표가 0,0인데 y는 x 플러스 1이면 기울기가 1이죠. 그죠?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일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대략 여기다가 그려놔도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1이면 y 절편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이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죠. 뭐 어디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잘린대. 그러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했을 때 문제가 이 잘린 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누구 구하란 얘기예요? 요거 길이 구하란 얘기죠. 문제 해석됐어? 자, 이거 길이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보조선 꼭 하나 그려주자라고 했다. 무슨 보조선? 그렇지.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2등분 한 것 중에 한쪽을 구하면 그거 2배 하면 우리가 현의 길이 구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보조선 하나만 더 긋자. 뭐 반지름 길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2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표현하니까 이거는 직각에 마주보는 편 빗변의 길이가 됐습니다. 이제 뭐만 알아오면 돼? 요 녀석만 알아오면 되죠. 요 녀석만 알아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등분된 것 중에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쌤이 지금 물음표 쳐 놓은 거는 수선의 발을 내린 부분이에요. 이거 뭐 정의할 때 이렇게 썼냐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고 점은 누구야? 원의 중심인 0,0이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뭘로 고쳐야 돼요? 그렇지. 일반형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고쳐야겠죠. 일반형. 그래서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가연아, 어떻게 되니? 분모는 음, 음, 그래서 루트 2 분의 절대값 00을 넣으면 되죠. 00 넣으면 남는 게 1이야. 그래서 얼마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뭘 찾은 거야? 요거 찾은 거예요. 이 대신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면 별이가 식 한번 얘기해 볼까? x 어떻게 구해요? x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4 빼기 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7 되겠네요. 그래서 x는요. 루트 2분의 7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현의 길이는요. 몇 배? 2배를 해야겠죠. 그죠? 여기 2배. 얼마야? 전에 루트 14. 그래서 루트
그렇지. 루트 14가 되겠죠. 여기서 2라는 거는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2랑 루트 2랑 약분하면 루트 2가 남는데 루트 7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14 나고 하면 되죠. 루트 14 이렇게. 그래서 원 단원에서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다음 단원이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이거 또 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조선 긋기 하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보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의 방정식 다룰 때 가급적이면 원을 다 그리세요. 알겠죠? 어떤 원을 의미하는지. 보기 3번. 두 원이 있답니다.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까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첫 번째, 어떤 원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원은요. 이거 완전제곱으로 고치기 시작해야 되죠. 어떤 원이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빼기 4 빼기 4분의 9 그리고 더하기 1면 이런 원이 되겠죠. 그죠? 괜찮니? 그럼 상수항 계산해 봅시다. 이놈은요 4분의 5 통분하면 가 되겠네요. 그죠? 얼마야? 빼기 15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어가면 r제곱이 2분의 2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2,-2분의 3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원이 두 개네. 한 녀석은 이렇게 0,0 반지름의 길이는 2. 또 한 녀석은 그릴 텐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 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중심의 좌표는 2,-2분의 3이라고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점을 편의상 A, B라고 해볼게요. 됐니?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가봅시다. 반지름의 길이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리자 그랬어? 수선의 발 내리자 그랬어. 그래서 여기 길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선분 AB 길이 구해야 되거든? 그 다음엔 AB까지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 맞니? 그럼 지금 우리는 왼쪽 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왼쪽 원의 중심의 좌표인 0,0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 거야. 그걸 우리가 D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점 A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는 점 A와 점 B의 좌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나요? 그냥 교점이라는 것만 알지. 그럼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원을 연립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쉽지가 않잖아. 우리 목표는 뭐야? 이 녹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 녀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어.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자 그랬어요? K 값을 -1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원 요거는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원은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원 하나 가져오고 k 원 하나 가져와서는 0이라고 하면 k가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된 거고 k가 -1이면 공통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넣을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와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3y 더하기 1 이렇게 가져다 놓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원들끼리 뭐 하겠다는 얘기야? 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에서 원을 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빼볼게요. 그럼 이 녀석 마이너스 1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남은 게 4x 빼기 3y 상수항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이제 뭘 하면 돼요? 이 직선과 지금 방금 구한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과 우리가 구하려는 왼쪽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면 되겠죠. 소영아, 이 직선과 0,0 사이 거리 어떻게 되나요? 루트 25니까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이만큼을 우리가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x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그것의 2배 2,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정리해볼게. 지금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공통현의 길이. 그래서 뭘 구했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했어요. 해서 도조선을 쫙쫙 그려놓고 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그 공통현에서 지금은 왼쪽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빗변의 길이 2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잘 알아둬야 된다. 이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거기 몇풀 개념 익힘 1번 한번 봅시다. 두 원이 있는데 그럼 어떤 원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원은 어떤 원이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 좋아요. 두 번째 원은 좀 귀찮죠. 그죠?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파악하고 원이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한 원은 이렇게 생겼고 한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구하래. 아까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K값이 얼마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즉,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에서 원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k라는 값을 쓰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쓸 거니까 그냥 빼면 되겠다. 두 번째 원. 는 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단영이 가시고 마이너스 적용해서 전개하면 는 0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무 깔끔하다 그죠? 라는 1차 함수 또는 뭐 직선의 방정식 나오게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요거겠지? 되게 쉽죠? 두 번째로 가볼게요. 소홀하겠니? 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원의 교점과 이제 점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고 그거 넓이 구하래. 그러면 이러한 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 정도 생긴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뿅 지나면서 게다가 1,0도 지난대요. 여기 1,0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라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라고 적어주면 되고 원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k 값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뭘 이용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네, 여기 지나는 원이니까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첫 번째 괄호는 1의 제곱 더하기 0제곱 빼기 5니까 빼기 4가 되겠고요. k에 또 1,0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0 빼기 4 그러면 1, 1, 마 4, 마 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계산 괜찮지? 그래서 k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다시 어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집어넣은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에다가 는 0을 만족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앞에 거랑 더하면 되니까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항도 있고 y제곱 항도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같아요. 그죠? 일단은 모두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자. 그럼 1차항 계수 절반을 쓰면 되니까 x와 x제곱과 2x 하면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상성은 조금 이따 처리할게요. y제곱과 6y를 하면 절반 3 되겠고 상성 처리하면 1의 제곱 없애고 3의 제곱 없애고 마이너스 3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서 넘기면 얼마입니까? 13이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13이라는 의미가 되지. 표준 고쳤을 때 그죠?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원 넓이가 파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13파이가 되겠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 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하나. 이거는 k값을 마이너스로 두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 게 되더라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16은 상하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x축과 마이너스 2,0에서 접하도록 접었대요. 그러면 표현해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이야. 접었대. 그랬을 때 PQ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PQ가 누구니?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하래. 자, 그러면 접은 녀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접은 녀석은 결국은 처음에 있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라는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호 PQ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원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누구랑 결국은 똑같은 애예요? 얘는 누구랑 똑같은 애예요? 원래 있던 원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애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x축에 접하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가겠죠. 그럼 중심에 x좌표를 할 수 있니? y좌표를 할 수 있니? 일단은 x좌표 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2. 그런데 y좌표는 어때요? 또 x축에 접하니까 뭐랑 같아요?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죠. 얘 반지름 얼만데?
4지. 지금 x축에 접하잖아. 네? 축에 접하면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중심의 y 좌표랑 같다 그랬지. 지금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y 좌표랑 같을 거고 아래쪽으로 접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y 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죠. 지금 반지름 길이 얼마야? 4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지금 접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의 방정식 한번 나타내 볼까요? 중심이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의 길이가 4야.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더하기 의 제곱은 16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PQ 직선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는 왼쪽 위에 빨간색 원과 원래 있던 중심이 원점인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어? 원들끼리 그냥 빼버렸죠.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고 어떻게 뺐어? 얘네 다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은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우변에 있는 16을 이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원은요.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넘겨야겠지, 그지? 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1차는 곱한 것의 2배 4x y 1차는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8y 그리고 상수항 정리하면 되죠. 상수항 얼마입니까? 4 더하기 16 빼기 16 그래서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또는 밑에서 위로 빼봅시다. 그러면 이 전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빼보자. 그럼 x제곱 y제곱은 없어질 거고 4x 빼기 8y는 그대로 될 거고 4 빼기 마이너스 16 얼마야? 2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보기에서 다뤘던 이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라고 했죠. 첫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0,0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0이죠. 두 번째 원은 3,3 3,4 반지름의 길이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릴 건데 1번, 2번, 3번 보면 이 순서대로 구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두 번째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세 번째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절차적으로 1, 2, 3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3번만 딱 줘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대로 구해본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또 다른 원, 옆에 있는 원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줘야겠죠. 대략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 표현해보면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대로 가봅시다. 두 원의 방정식에서 이창을 소거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되게 친절하게 돼 있다, 그지? 이거 일반형으로 고쳐놔야겠죠.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0은 제로. 두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1창은 곱한 것의 2배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상수항이 9 더하기 16 빼기 25 없어지네요.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고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6x 더하기 8y 빼기 2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누면 양변을 3x 더하기 4y 빼기 10은 0.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 되겠어요. 이건 아까 하던 거잖아, 그렇지? 공통연의 방정식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것의 중심과, 지금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니까 보조선을 하나 그려놔야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방금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구해야겠지. 이거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고 D 한번 구해보자. 소울아, 구해볼까? 점은 이 점이 되는 거고 직선은 이 녀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0,0을 여기 넣어서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0, 0 집어넣으면 남은 게 마이너스 10밖에 없네요. 복습하세요. 그래서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되겠고 분자는 10이 되겠고 그래서 거리가 2네요. 이 녀석이 2래. 구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이 공통현 사이 거리 D니까 이게 2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제 3번을 구하는 거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보조선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는 녀석인데 우리 방금 길이 구한 곳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얼마예요? 아까 루트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루트 20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빗변 길이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얼마예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만큼은 그것의 2배인 8이 되겠죠. 이렇게 뭐 3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마 나올 겁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는 아는데 뭐가 없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없죠, 그죠? 그려 놓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3,-2, 반지름의 길이는 r. 그리고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을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아무데나 그려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얘가 라고 해보자. 이때 현의 길이가 6이래. 그럼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는 얘기야. 맞지? 요게 6이야. 그러면 원과 현이 있으니까 보조선 하나 그려야 되죠. 어떤 보조선?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다고? 수직 2등분. 그래서 피타고라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얼마여야 해?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보조선이 누구야?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는 근데 반지름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반지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필요하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고쳐 넣고요. D 구해봅시다. 는 루트 2분의 3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6 뭐 유리화까지 해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3 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 길이 제곱이 27이야. 그럼 반지름은요?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27. 이거는요?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할만하죠, 그죠? 현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거 이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데 그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하는 거였어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40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단원. 거기가 끝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 딱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되지 않아요? 여기를 해놔야 뒤에가 좀 수월하죠. 어떻게 이게 되는데? 왜냐면 아무것도 안 다칠 때. 그래?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식 같은 걸 배우기 전에 개념만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의욕 없어? 하고자 하는 의욕 없어? 그냥 들어봐, 알았지? 아, 이런 얘기구나. 지금 하고 싶은 게 좌표평면 위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 그려보고 직선도 이제 그려볼 건데 직선의 위치가 어느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치? 그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깝게 가야지 뭐, 그치? 가깝게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짜라란 하는 순간이 있지. 어떤 순간이야, 이 순간이? 와, 접하는 순간이 와요. 아,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놈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옮기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경우 있니?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고 따졌을 때 0개, 1개, 2개 외에 만나는 개수가 바뀌는 게 있어. 뭐 3개, 4개 나올 때 있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접할 때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이건 좀 주의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칩시다. 접할 때 별표를 2개 쳤네요. 접할 때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서 보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
아니 여기 맛보기까지는 있었어. 맛을 봐야지. 맞아요. 자, 원이 있고요. 이거는 되게 단순한 원인데 일반적인 원도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입니까? 그렇지.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 지금 알 수 있어 없어요?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야. 너무 신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교점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지금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0개인지 교점 구하는 거니까 교점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연립 갖다고 놓자. 갖다고 놓는 거 연립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연립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식과 y는 x 빼기 1이라는 1차식을 연립할 거야. 요거는 연립 방정식에서 많이 풀었죠? 오, 그렇지. 하나가 1차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은 4.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2x-3은 0이라는 중요한 거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방정식이 되죠. 요거 의미가 제일 중요해. 2차 방정식이 되지 그지? 2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개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떨 때는 중근이 있을 때도 있잖아. 어떨 때는 허근이라서 실수 범위에는 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잘 봐. 지금 교점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됐어.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만약에 구했는데 x가 알파, x가 뭐 베타라는 실수인 근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 그 말은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해봤더니 x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교점을 찾았을 때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의 x좌표 하나는 알파고 x좌표 하나는 베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연립했을 때 정리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군데서 지금처럼 만나려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우리가 뭘로 판단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직선과 원을 연립해서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라는 의미야. 괜찮니? 교점 구하기 위해서 원이랑 1차 함수를 연립했다. 그러면 방금처럼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2개가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하나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접할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정리했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야.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실수인 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실수인 근이 없으려면 허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정리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책의 내용이 앞쪽으로 돌아가서 판별식 얘기가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밑줄을 좀 쳐놓을게요. 원과 이거는 지금 되게 단순한 원인데 복잡한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과 직선의 교점은 결국은 연립한 2차 방정식이고 교점의 개수가 곧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과 같은지를 확인한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뒷단원이 접선 구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접할 때를 꼭 잘 챙겨놔야 돼.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1차 함수와 원의 교점을 구할 때 접하니까 교점은 하나라서 정리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니까 2가 되겠죠. 반지름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2. 그래서 직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y는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 이 주어진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야.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수선의 발 내려서 요게 거리가 되겠죠, 그죠?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D는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고쳐놓고 0,0까지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2분의 빵빵 넣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은 자 이제 누구랑 비교해 볼 거냐면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지금? 2지. 그럼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그림은 이렇지만 마음대로 그린 거고 더 길어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니까 위치가 어디로 수정이 돼야죠?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반지름은 어디 있는 거야?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직선과 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어떤 상황이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면 어떻게 돼? 직선이 여기에 딱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만큼 거리 D, 이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나 반지름의 길이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곧 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마지막, 거리가 더 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이만큼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만큼이라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뒷단원에서 접선 얘기를 할 때 쌤이 이걸로 많이 접근을 할 거예요. 알겠지?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D를 표현한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우리가 위치 관계를 보려는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원의 반지름과 길이 관계가 누가 긴지 또는 같은지를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요거 복습 잠깐 하고 뒤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